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봄이 되어서 생각해가 좋습니다. 그동안 강의했던 것 중에 어떤 걸 올릴까 하다가 이제 엠볼링 머터리얼에 대한 주제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강의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어서 그렇게 좀 시리즈로 가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히스토 아크릴입니다. 이렇게 생긴 히스토 아크릴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이런 히스토 아크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이제 조직에서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엠볼릭 머터리얼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 준비하고 또 이런 다일루션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피어드 믹스처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실제 엠볼리제이션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테크닉, 그리고 케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글루는 NBCA라고 하고요. 엔부틸 투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NBCA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는 옥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옥틸도 쓰고 부틸도 있고 뭐 그러면 이게 좀 뭐 알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화학식이잖아요. 저희 화학식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게 무슨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분자 구조를 봤습니다. 그래서 N 부틸 투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고 분자식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N이 있고 뭐 O도 두 개 있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먼저 뒤에서부터 이게 보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중에서 아크릴레이트. 그래서 아크릴 업시드는 이렇게 하나의 분자식으로 끝나는 거고 아크릴레이트 에스터는 여기 알기가 있어서 여기 다른 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C 탄소, 수소 두 개, 그리고 산소 두 개, 그리고 수소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있는 게 아크릴레이트 분자식이고 여기서의 투사이아노는 이제 그 뒤에 알기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기에 붙어야 되는데 어디 붙느냐가 이제 알파 카본이 있고 베타 카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첫 번째, 베타가 두 번째인데 이제 베타가 두 번째이면서 이걸 2라고도 해서 투사이아노는 이제 베타 카본 옆에 사이아노가 C랑 N인가 봐요. 탄소랑 질소 이렇게 투사이아노가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알기가 아니라 여기 앞에 두 번째 탄소에 붙어 있다라는 게 이거고요. 이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탄소에 붙어 있다가 이거고 그러면은 부틸은 뭔가 이제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그래서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시, 뭐 헵틸, 옥틸, 노틸, 대실 이렇게 있는데 네 개가 부틸. 그래서 탄소 네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틸이 되겠고 여기 부틸이 되겠고 그 다음에 N은 이제 노말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형이 노말이고 뭐 두 번째 있으면은 아이소 뭐 결합점이 요 그 다음이면은 이제 부틸 그다음에 뭐 털트 부틸, 뭐 터셔리 카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부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자로 붙어 있는 모양이고 뒤에서 이제 다른 분자 물질 보면은 뭐 아이소부틸, 색부틸, 뭐 털부틸까지는 아니어도 아이소부틸은 말이 나오니까 분자 구조식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BCA가 이제 OH기를 만나면 이게 계속 연장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붙어가지고 이런 프로파게이션이 돼서 이게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는 거고 이게 퍼머넌트한 오클루전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이제 알기에 길어질수록 느리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느리면은 열도 이제 조금 내고 그리고 이런 조직의 사이토톡시시티도 적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은 MBCA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좀 히스토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업용으로 먼저 사용이 됐고요. 1940년대 월드워 2에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군대용으로 사용해 너무 스티키했다. 뭐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때 이제 뭐 폐기될 뻔하다가 1950년대에 이제 해리 쿠버라는 분이 다시 발견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의료용으로 좀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베트남 워에서 이게 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저희 빨리 이제 그 상처가 이렇게 빨리 이제 프라이머리 운드가 돼야 되는데 템포러리 운드 클로저가 돼야지 이제 좀 감염도 덜 되고 또 피도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토피칼 스프레이로 뿌렸더니 이게 빠르게 피가 굳고 운드 클로저를 뭐 일시적으로 할 수 있었더라. 그렇게 돼서 첫 번째로 의료용으로 사용했다는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베트남모에서 헤모스타틱 엑시드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90년대에 토피칼 스킨 클로저로 FDA 어프루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험은 창성 봉합이 이제 첫 번째로 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소가 나왔는데 뭐 거기 앞에가 다르다. N은 이렇게 일자인데 아이소는 두 번째 이제 붙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엔도바스큘러에 그러면은 언제부터 처음으로 쓰였냐 했더니 이게 뭐 조금 히스토리나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턴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무튼 뭐 미국의 인터벤션에서 이제 뭐 창시자 수준의 아버지 같은 수준의 분이신데 도턴 선생님이 1975년에 엔도바스큘라를 썼다고 하시고 이때 5% 덱스트로즈노로 이거 저 지금 똑같죠? 그리고 0.3mm의 아이소부틸 투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때 지금은 저희는 이제 리피오돌이랑 섞는데 이때는 이제 탄탈륨이랑 섞어서 이 자체로는 안 보이거든요, 엑스레이를. 그래서 탄탈륨도 되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 탄탈륨이랑 섞어서 이제 이초를 줘서 이 혈관을 막았습니다. 동물 실험입니다. 강아지에서 혈관을 막았습니다. 이제 기억에는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막았다. 그리고 오톱시가 동물에도 하는 거 맞나요? 아니, 조직을 보았더니 이렇게 막혀져 있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티슈 이펙트는 이 자체로도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어서 딱딱하게 되어서 응고되어가지고 막아버리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인티마에 좀 이렇게 붙은 부분에 열을 내면서 좀 태우기도 하고 네크로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도 동반이 되고 그리고 엑소더믹 리액션으로 페리바스큘라 이데마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린 바디 리액션, 알러직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헤모프티시스에 대해서 BA를 글루로 했는데 이제 잘 막힌 반면에 약간 이렇게 혈관이 좀 전반적으로 좀 붓고 회진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분이 체스트 페인까지 있고 좀 메디아스티나이티스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나실 하고 나서 이렇게 글루를 이제 GSV에 주고 쭉 따라서 레드니스, 뭐 에리세마, 뭐 이렇게 페인, 알러지 리액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MBC의 히스토크리를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라든지 뭐 다른 것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직 글루는 핵실을 쓰고 있고 뭐 메틸은 뭐 스퍼 글루도 있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이제 부틸 이게 부틸 4개가 이제 4개에서 더 길어지면은 천천히 굳고 그렇지만 이 사이토톡시시티도 적고 이렇게 되고요. 메틸은 이제 반대로 부틸보다 작아졌으니까 더 빨리 중화 더 빨리 이렇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고 그렇지만 이런 인플라메토리 리액션도 더 심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뭐 뷰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료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엠볼링 머처리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볼링 머처리얼에는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이제 것을 저희가 쓰고 있고, 템포랄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히 남진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게 템포러리 에이전트인데, 엠볼릭 에이전트 저희가 혈관을 막을 때 쓰는 걸 엠볼릭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래서 젤폼, 이 젤라틴 스펀지 머처리얼이고, 오토로거스 블러드, 피떡 같은 걸 주입할 수도 있고, 스럼빈 자체도 이제 피떡을 만드는 거고요. 퍼머넌트한 경우는 입자 형태로 뿌리는 거는 이제 PVA, 이제 폴리비닐 알코올이라고 해서 일단 플라스틱이 깨끗한 플라스틱의 일종이고요. 엠보스피어는 이제 이것도 뭐 플라스틱이긴 한데 동그랗게 구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코일은 금속이죠. 뭐 백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리퀴드나 스클레로산트, 리퀴드 에이전트로 에탄올을 주면은 이제 혈관 인티마에 이제 인저리가 있으면서 혈관이 오클루전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여기 히스토아크릴 여기 있고요. 뭐 STS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맞닿은 벽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혈관 폐색을 일으킵니다. 플러그나 벌루는 이런 메카니컬하게 막히는 엠볼릭 에이전트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는 이거는 성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고 이게 히스토아크릴은 이제 사실 상품명입니다. 히스토아크릴은 퍼머넌트하게 리퀴드 에이전트로 막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템포러리로 일시적으로 막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글루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이제 퍼머넌트하게 막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큰 혈관이 아니라 작은 혈관에서 효과적으로 막고 싶을 때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쓰고요. 그래서 메카니컬하게 막는 것과 플로우를 이제 플로우를 따라서 주입하는 거의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메카니컬하게 막는 거는 아까 코일이랑 플러그를 딱 원하는 그 부분만 차단하는 거고, 플로우 디렉티드는 이 플로우를 따라서 이 플로우의 뒤쪽은 다 막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했나요? 그래서 메카니컬 엠볼릭 에이전트는 제가 만약에 코일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앞뒤로 혈전이 차면서 막히고, 이 뒤쪽에서는 이렇게 다시 콜라테럴한 플로우가 있고요. 그리고 플로우 디렉티드는 여기서 제가 약을 준다면 여기 끝까지 다 페네트레이션 돼서 리퀴드 엠볼릭 에이전트는 이렇게 디퓨즈하게 막게 됩니다. 그리고 라지베스는 이렇게 메카니컬하게 에이전트를 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막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BA 브론키얼 아테리 엠볼리제이션 할 때 이제 브론키얼 아테리가 조금 사이즈가 커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게 이게 리퀴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서 약간 리플럭스 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말 테크닉이 좋고 여기서 이렇게 딱 깨끗하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빨리 안 굳고 이렇게 천천히 굳게 되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거나 좀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로 엠볼리제이션을 할 때의 특징은 이제 빠르게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퍼머넌트 에이전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아뷸레이션 파라미터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크게 많이 영향은 안 받는 것 같기는 해요. O2만 닿으면은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건 플로우 디렉티드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것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의료용 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드헤시브하고, 그래서 지혈을 일으키고, 근데 이게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닌가요? 박테리오스타틱은 감염이 안 된단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왜 감염이 잘 안 돼야지 되겠죠? 네. 그리고 닭은 이제 거기서 해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장단점, 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장단점에 대한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빨리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돼서 뭐 도즈를 낮출 수도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본드처럼 이제 끈적끈적하게 붙을 수가 있어서 카테터에 못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카테터에 붙어서 저희가 카테터를 밖으로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수고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리커널리제이션이 안 되도록 퍼머넌트 오클루전을 할 수 있고, 인플라메터리 리액션으로 페인을 동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단점이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이제 코아뷸레이션 파라미터에 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하지만 리피오도를 이제 섞어서 이 비율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가 도달하지 못하는 더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필요할 수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게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피오돌이랑 믹스를 해야 된다고 조금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믹스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글루를 주입할 때는 그 전에 5% 덱스트로스 이제 포도당 주사액으로 먼저 카테터를 플러싱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 OH기에 만나면은 바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카테터 안에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OH기가 이제 없는 이제 포도당 주사액으로 포도당도 분자식을 보면은 엄청 예전에 이제 내가 이런 거 공부했었지라는 분자식이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도당으로 먼저 플러시를 해주면 이 벽에 잘 안 붙고 이제 그게 이 말이죠. 프리마추어 폴리머라이제이션 제가 원하지 않게 빨리 굳는 거를 이제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카테터를 열어두고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죠. 그리고 카테터가 뭐 이렇게 벽에 붙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리피오도를 언제부터 썼냐라고 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논문이 나온 게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도터 선생님 논문이고 이제 아까는 이제 탄탈륨이었는데 그 다음에 도터 선생님에서는 탄탈륨이었는데 82년에 실험에서는 리피오돌 뭐 파크 뭐 이런 리피오돌이랑 섞어서 하는 스터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쓴 것 같고요. 뭐 1대3으로 섞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얼마큼으로 쓰는 게 좋은가? 얼마큼 믹스처를 하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워낙에 빨리 폴리머라이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좀 천천히 폴리머라이즈 됩니다. 그래서 MBCA와 섞는 비율을 MBCA를 4, 히스토아크릴 1로 한 20%에서는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는데 한 11초 정도, 12초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1대1로 섞었을 때는 3.2초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하기로는 이제 80%로 줬을 때는 플로우를 어떻게 주든가에 거의 뭐 5초 정도에서 조금 잘 된 경우에는 5초 정도에서 이게 굳었고 그리고 50%에서 했을 정도에는 보통 뭐 한 10초, 15초 요 위쪽에 있는 게 좀 천천히 굳는다는 것 같고요. 이 이제 뭐라 그러죠? 마름모? 이거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희석시킬수록 천천히 굳는다. 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율은 1대3입니다. 그냥 익숙해서 계속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다일루전 하는 거는 1대1에서 1대3일 때 카테터를 이제 웨지시키고 그 부분까지 가면 이제 좀 빨리 음, 막히게 되고요. 근데 좀 다일루션을 더 하게 되면은 좀 천천히 굳으면서 약간 방울방울방울 떠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플로우, 뭐 인터미디에이트 플로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쪽은 1대1 믹스처에서 이렇게 굳는 걸 볼 수가 있고 1대4에서는 이렇게 좀 더 퍼지면서 굳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혈관에서 특히나 더 다일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굳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엠볼라이제이션 테크닉에서는 테크닉이랄 게 뭐 이렇게 있을까 싶지만 또 이제 러닝 커브가 필요하면서 익히게 되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컨트롤드 플로우 인젝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웨지를 시켜놓고 여기다가 제가 주입하는 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플로우가 컨트롤 되면서 주입을 하게 되고 프리 플로우라는 거는
이렇게 꽉 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약간 이제 카테터보다 약간 구경이 클 때 이미 플로우가 유지되고 있을 때 플로우 프리 플로우 테크닉이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방울방울 떠다니다가 이렇게 쫙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뭐 글루 주고 뭐 OD 주고 글루 주고 ODW 주고 이거를 뭐 반복하면서 준다는데 저는 이 방법은 뭐 굳이 그렇게 필요했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세게 주입하면 뒤로 리플럭스가 될 수 있고, 리플럭스가 되면 카테터가 붙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글루가 빼면서 글루가 같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리플럭스가 되지 않게 앞쪽으로만 이렇게 글루를 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카테터가 붙는 거를 좀 막는 그런 카테터라고 합니다. 뭐, 아우터 PTFE 이런 재질을 써서 했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나왔고 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피오돌만 섞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탄올까지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쓰는 것도 종종 논문에 볼 수 있고 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까지 이제 섞으면 이 굳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약간 껌같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제 이런 그런 물질로 이렇게 혈관을 원하는 곳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NLE도 필요한 곳에는 마이크로벌룬 쓸 때라든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오프렌치 카테터를 쓰고 그 안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고 이렇게 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이런 ODW 플러싱을 해주면 이 사이사이에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써봤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는 충분히 이게 굳은 것을 확인을 하고 카테터랑 이렇게 잘 떨어지도록 이렇게 위드로를 해야 되고 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서는 이게 충분히 굳은 것 같아서 뺐는데 카테터를 뺐더니 이제 다 리플럭스가 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묽은 걸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굳이 코일을 써도 됐을 것 같고, 이렇게 컨트롤이 좀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저널에 이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팁이나 트릭 같은 거는 사실 느껴보면서 이제 손맛을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한다면, 이제 글루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주기 전에 이제 혈관에다가도 약간 좀 뭐죠? 마취를 국소 마취 리도카인을 조금 주면은 약간 마취가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혈관 아나토미와 정확한 플로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뭐 플로싱은 당연히 하겠고 리피오돌 믹스처 할 때 그 레이쇼도 경험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좀 고려를 해서 좀 멀리까지 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나는 웨지 시켰으니까 뭐 빨리 굳어도 된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선택한다면 더 이제 훌륭한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리플로우 인젝션, 프리플로우를 하면 사실은 리플럭스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있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군요.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뺄 때 너무 급하게 빼지 말아라. 왜냐면 충분히 굳어야지 안 그러면 앞에처럼 이렇게 리플럭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굳은 것 같으면 이게 굳은 게 이제 당겨 나오지 않게 이렇게 좀 스냅으로 이렇게 딱 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쓰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뭐 항암제처럼 뭐 어떤 스페시픽하게 이런 조직에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OH만 닿으면 이게 굳는 그런 본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여러 상황에 쓸 수가 있고 GI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고 어레스트까지 났던 환자입니다. 슈도 아뉴리즘이 살짝 보이고 있는데 이런 셀리악
아테리가 엄청 콜랩스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조영제가 다량 이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루의 장점은 빨리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빨리 글루를 줬고, 이만큼 GDA가 이제 엠볼리제이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음, 그 이후에 이 뒤쪽으로 약간 얼서가 있으면서 블리딩 되면서 잘 캐스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제 48세 헤마토케지하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의심되었고, 여기 이제 컨트라스트 익스플라다세이션이 되는 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나고 있고, 여기까지 가서 글루를 줬더니 이 다이버티큘럼에 이렇게 익소파이틱한 다이버티큘럼에 잘 글루가 캐스팅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이런 다이버티큘럼까지 가는 혈관까지도 이렇게 글루가 잘 캐스팅되었고요. 네, 잘 막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론키얼 아테리 엠볼리제이션에서 브론키얼 아테리가 너무 커져 있고 하면 이제 PV 파티클을 너무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글루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플로우 테크닉이죠. 그래서 방울방울 가고 방울방울 가다 후두둑 가다가 탁 멈춥니다. 그래서 멈췄을 때 이렇게 카테터를 이렇게 딱 떼서 하면 잘 막혔고 반대쪽도 글루를 주면 이렇게 후두두둑 떨어져 나가다가 잘 막혔습니다. 가끔씩 이제 브론키얼 엠볼리제이션 하고 이렇게 글루가 엑스레이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레닉도 했네요. 그리고 22세 여자 환자가 10층에서 떨어졌는데 멀티플 프랙처가 있고요. 그래서 pelvic 프랙처에서 이렇게 컨트라스트 익스트라바션이 많이 났고 CT랑 똑같이 블리딩이 있었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글루로 엠볼리제이션을 빠르게 했습니다. 잘 막혔고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바스큘러 튜머 같은 거라든지 뭐 AVM 같은 경우도 다양한 엠볼리 메트리를 쓰는데 글루를 쓸 수도 있고요. 이 환자는 스칼프에 이런 헤만지오마가 있었는데 이게 머리를 감을 때마다 피가 많이 나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하려는데 그냥 되면 피가 또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스칼프까지 들어가서 그 뒤에 혈관을 이제 좀 이렇게 막으면서 글루를 줘서 요만큼을 충분히 떼서 안전하게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포탈베인 엠볼리제이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탈베인 그리고 다이렉트하게 리버에서 포탈베인 펌프해서 포탈베인 포토그래피를 하고 이제 각각 큰 브랜치에 글루로 캐스팅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 포탈베인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재진 않았지만 이 여기 버테브랄 바디 보면은 더 이렇게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스큘라 외에도 이제 제3의 혈관이라고 하는 림파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에소파지알 캔서고 카일로소락스가 있고 림프노드를 여기 찔렀습니다. 림프노드를 찌르면 림파틱스를 따라서 리피오드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라식 덕트까지 이제 보이고 있고 여기 소라식 덕트 이렇게 보이고 이걸 찔러서 와이어를 올려서 안지오를 했더니 이만큼이 이제 럽처? 네, 리키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루로 이제 막았고 그 이후에 카일로소락스 호전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바하고 나서 타입 2 엔도릭이 있었고 이런 엔도릭은 참 난감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글루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글루로 이제 캐스팅을 했고 네, 잘 막혔습니다. 여러 가지 좀 큰 스페이스가 이렇게 보였는데 글루랑 오닉스도 써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42세 남자 환자고 다리에 이런 큰 상처가 났지 않았고 베너스 인서피션시가 심한 베리코스 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펑처를 해서 초음파에서 이렇게 1초 이상 보였고 진단 기준이 0.5초죠. 그리고 이제 정션에서부터 충분히 거리를 재서 이게 이제 베너시 카테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로 캐스팅된 걸 볼 수 있고 이제 운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엔도바스큘라 했지만 저희 인터벤션에서 이제 케모포트도 많이 시술을 하고 원래 목적인 운드 클로저에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처랑 운드 클로저 했을 때 감염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냐면 포트가 감염이 되면 이걸 빼고 또 이제 다시 넣고 이런 과정이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감염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요. 글루를 줬을 때도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어느 방법으로 해도 뭐 특별히 뭐 인펙션을 리스크를 올리진 않는다. 둘 다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PICC 파워라인에도 글루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헤모스타시스에 더 좋다. 글루를 주면은 이런 빨리 이제 헤모스타시스에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레싱 체인지, 헤모스타시스 때문에 드레싱 체인지도 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라인에도 이렇게 스킨 인서션 사이트가 있어서 이 부분 글루를 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글루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IFU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관 외에도 이분은 이제 이제 아나스토모시스가 돼 있는 분인데, 네. 토탈 가스트렉토미로 이제 아나스토모시스 돼 있고, 여기 이렇게 크게 리키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내시경에서도 이렇게 구멍이 보였고요. 제가 이쪽을 이제 접근을 해서 와이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너무 큰 구멍으로 잘 통과가 되는 걸 보았고, 여기 이제 제품 스펀지랑 그래서 글루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막혀서 잘 퇴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를 이제 썼고요. 네, 여기까지가 마지막 슬라이드고, 저희 인터벤션실에는 이렇게 세 개의 장비가 있고, 수술방에 준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좋은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분의 교수님과 16명의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